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네, 전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동양철관이에요. 네, 동양철관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1740원에 20%예요. 1740원에 20%요? 네, 이 매수 언제쯤 하신 걸까요? 한 석 달? 석 달 예.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지금 동양철관의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1135원입니다. 소실이 좀 많이 커지셨는데,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답답해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좀 많이 빠져 있으신데, 자, 그러면 동양철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예.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동양철관 지금 소실이 많이 커지셔가지고 실망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떤 대응 전략 가능할까요? 네, 보니까 조금 진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조금 보면 작년에 1,700원대면 예. 작년에 한참 더울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작년에 한참 더울 때 그때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한참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작년에 뭐 한 8월 달에 보면 1,700원대 그 정도가 있었는데 요런 부분은 조금 시청자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번부터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뭐 이런 실수가 조금 없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자, 실적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실적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작년 1월 달에 얘가 보면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억 정도가 흑자가 났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작년 2분기에는 보면 21억 적자가 났어요. 왜 제가 그 매수한 시점을 이렇게 조금 따져봤냐 하면 8월 달 정도신 것 같은데 그때는 이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야 이게 뭐 저때 적자로 전환이 됐으니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이 전에는 뭐 아니었으니까요. 좀 좋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조금 좀 뭐 요렇게 좀 시장보다 혹은 이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져도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좀 나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그런 부분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동양철관이 작년 같은 경우도 온기로도 한 3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 부분들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주가가 좀 이렇게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오히려 뭐 적자 전환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당연히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모멘텀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관광 쪽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저런 거 하니까 그렇죠. 뭐 어떤 지금 새로 대통령 당선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도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광들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죠. 그리고 좀 이게 작년에 또 한번 이렇게 발끈하고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그건 언제냐 하면요. 그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중간에 그린 수소라는 거는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걸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조금 먼 얘기고 그래서 그 중간에 블루 수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지금 거의 대부분을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 천연가스에서 거의 메탄 성분이에요.
메탄 성분은 CH4인데 C는 탄소고 H는 수소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수증기하고 결합을 시키면 그러니까 수소 따로 떨어져 나오고 탄소 CO2가 남는데요. 요거를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날려보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를 따로 포집을 해서 뭐 다른 산업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요거를 우리 가스전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다가 포집을 따로 해갖고 거기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동해 가스전 있잖아요, 우리. 동해에서 뭐 가스전이 있었는데 거기 조금 이렇게 거기서 뭐 시추도 하고 뭐 공사도 하고 그리고 조금 생산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쪽에다가 탄소를 포집을 해갖고 그쪽에다 보관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움직였는데 왜냐하면 그 지하에 한참 밑에 있잖아요, 이게. 지하에 한참 밑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뭐 이렇게 시추를 하려면 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움직인 적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재료가 나오면 좀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또 가장 큰 거는 이거는 북한 모멘텀이 가장 컸었어요. 예전에 이 주가가 가장 크게 움직였을 때가 2018년도인데요. 자, 그때 차트를 보시면 뭐 여기 뭐 7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따 보면 우리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수소나 뭐 이런 쪽에는 관심이 꽤 좀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좀 취임을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아마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 요거 뭐 어느 정도 손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줄어들면 손절매를 감행하실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 온다고 하면 기다릴 수는 있는데. 예. 또 물타기는 너무 벅차고. 네, 물타기는 저도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네. 이게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작년에도 좀 좋아졌고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물타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물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좀 저항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뭐 어느 정도 손실이 줄어들면 손절이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실적 부분들 좀 한참 좋아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공사들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보고 길게 갖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시청자님 답답하시다고 제가 주가를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주가를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요. 뭐 한 내년 정도 뭐 이쯤이면 아마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년님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 보유하시는 김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길게 가져가신다라는 생각으로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동양철관 살펴드렸고요. 자, 전화 종목 진단해봤고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D머니메이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네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두고 계신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삼성 SDI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매수 가격이요. 보니까 60만 원이 넘네요. 60만 5천 원. 비중도 30%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 어느 순간 또 50만 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신저가 기록 기록이 되는 모습인데 48만 1,000원에 오늘장 마쳤거든요. 자, 어디까지 과연 내려갈까 걱정이 정말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현우 전문가님, 삼성 SDI 네. 주가가 어느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예. 지금부터는 삼성 SDI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까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총이 큰 종목들 상위 1번부터 10번까지 다도 예. 사실 차트의 그립은 이와 거의 비슷할 거라 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원화 달러 대 또 상승부터 시작해서 유가부터 시작해서 악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지금 지수도 이렇게 빠지는 이유도 이렇게 큰 대형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동반 하락이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차트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R&D 쪽에서는 2차 전지를 지금 2조 한 1,300억 원 갖다 더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 있게 삼성 SDI는 어차피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갈 것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한 번 충전으로 장시간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이때 쌓는다 생각하고 예. 지금 계속 기술력으로만 지금 쭉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잘 모르시죠.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가 진입한 종목이 네. 내가 진입한 금액대만 하더라도 일단 1월 후반대였으니까 구정 전에 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진입하셨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러시아 전쟁 위기가 계속 닥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줄곧 하락세를 이렇게 받치 뭐 계속 내려가고 오늘도 예. 오늘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쭉 한번 차트를 한번 쭉 펴보니까 지금 예. 이쪽에 보면 자 지금 42만 6천 원대에 지금 매물대가 이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매물대가.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볼 거냐. 근데 지금 이 정도 30%면 그 예. 어떤 투자가들도 선뜻 못 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은 어차피 우리나라는 2022년은요, 또 새로 또 정부가 또 하면서 항상 신동력 산업, 그러니까 차세대 먹거리가 전기자동차의 2차 전지는 우리의 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점이고 많이 떨어지고 지금 통장에는 색깔은 이렇게 계속 파란색으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냥 중장기로 어차피 30%라는 이게 5% 10%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30% 정도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고 조금 더 횡보 구간까지 지켜보고 그래도 힘들면 그때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를 손해를 안 볼고 나오려면 예. 중장기로 그냥 묶고 가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저는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떨어지면 많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네. 42만 6천 원까지는 일단은 지지가 일단은 받치고 있으니 이쪽에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다시 이렇게 기술적 반동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국내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갈 때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이렇게 홀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뭐 있지만은 일단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섣부른 대응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긴 관점으로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머니메이커님의 삼성 SDI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코롱인더 보겠습니다. 자, 코롱인더의 매수 가격부터 체크해보면요. 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그런데 코롱인더도 이 고점 대비 주가가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지난해 한 9월쯤이었죠. 11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주가가 56,8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수하신 가격대도 사실 꽤 많이 내려왔던 가격대 같은데 더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오롱인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재필 전문가님, 코오롱인더입니다. 아마도 75,000원이면 여기 많이 내려왔다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더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 코오롱인더의 경우도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뭐냐 하면 일단 실적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실적 부분들이 나오는 거는 타이어 코드 같은 것들,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제품 가격이 좋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냈었는데요. 예. 자, 그거 외에 또 다른 모멘텀이 강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뭐냐 하면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저 수분 제어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 코오롱인더에서
수분 제어 장치를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를 직접 개발을 해서 이 수분 제어 장치를 직접 그 부품을 개발을 했었어요. 예. 해갖고 현대차에다가 납품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현대차 쪽에서 전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그 저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을 제네시스에 들어갈 거, 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뭐 그냥 일단 일시 중단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어려워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수소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마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이 수소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실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전기가 최대 단점이 뭐냐면 저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ESS를 따로 만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저장을 시켜놔야 되는데 저장이 안 돼요. 이 화석연료가 저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쪽들보다 유리한 게 저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럽 쪽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예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요. 네. 전체적으로 원전을 그냥 꺼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견뎠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건물마다 수소 연료전지를 많이 이렇게 좀 거기 설치를 해놨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물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네. 수소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가 신재생 에너지를 유럽 쪽에서 투자하는 이유도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투자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원전을 이렇게 좀 지금 아마 많이 좀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원전 진흥 뭐 좀 장려 정책 이런 걸 펼 것 같은데 원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예. 이거 원전을 하는 이유가 저녁에 좀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없을 때 그 원전에서 그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갖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경제 자체로 가는 거는 아마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게 번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바이든하고도 또 전화를 통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모멘텀이 생길 거고요. 또 아라미드 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롱인더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캐파가 한 7,500톤 정도 되는데요. 내년 정도까지 이거를 2배 정도로 15,000톤 정도로 캐파를 증설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 거기서도 실적이 좀 늘어날 텐데 이 아라미드 섬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볍고 강한 섬유거든요. 예. 우리 그 군용 하이바 있죠. 네. 예, 그거를 만드는 게 방탄복하고 네. 그런 걸 만드는 게 이 아라미드 섬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뭐 전쟁도 나고 어수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가 좀 이렇게 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정리하고 그렇게 하실 자리는 아니고요. 네. 자,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일봉 말고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한번 현재 주가 있는 자리 그쪽에 네. 선을 한번 그어 보면요. 자, 여기죠. 자, 여기에 현재 주가가 있는 모습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한참 옆으로 이렇게 기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 전에 자, 주봉상에 굉장히 강하게 장대 항선이 나면서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렸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지지선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주가가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122평선 근처까지 빠졌는데요. 그 바닥까지 거의 다 내려온 주가예요. 예. 자,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 잘라 팔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좀 기다리시다 보면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요. 네. 상당히 좋은데 주가 자체도 지금 싼 편입니다. 요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한 2,500억 정도가 났는데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 정도 돼요.
자, 그렇다면 뭐 상당히 좀 싼 편이다. 물론 뭐 비슷한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싼 종목도 있긴 있지만요. 예. 코릉인더도 상당히 싼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의 시간을 좀 갖고요.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롱인더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보유하시면서 약간 좀 너그러운 관점으로 좀 느긋하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또 덧붙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스카이님의 코롱인더 봐드렸고요. 자, 계속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은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리노 고급이요. 리노공업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시죠. 30%고요. 예, 18만 1,000원입니다. 아 18만 1,0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그러면은 혹시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보고 한 예. 달 넘었습니다. 아, 한 달 정도. 자, 알겠습니다. 현재 일단은 수익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현재 18만 7,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실적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예.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매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 가격대와 타이밍이 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리노공업 수익을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 텐데, 자, 최인호 전문가님, 리노공업입니다. 일단 뭐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 노려볼 수 있을까요? 리노공업은 예. 옥석이죠. 이 종목 자체가 예. 상당히 이 퍼포먼스도 좋고 한데 이 PCB 반도체에 관련되고 IC 검사 장비용이 이제 하는 걸 만드는 건데 테스트 네. 소켓을 만들고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한참 이렇게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수급을 많이 들어오고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 지금 이 관련주들이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뭐 코리안 서킷부터 시작해서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한 달 전에 이렇게 한 달 좀 넘었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은 원래 한 달이 아니라 작년 11월 딱 이후 12월부터 시작해서 한참 반도체 붐이 불었부터 시작해서 강한 상승세를 한번 올랐다가 예. 다시 한번 횡보를 내려오면서 이 한참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리오는 강하게도 횡보를 치더라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달 전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수익을 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게요. 예. 일단은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도요. 사에서도 한 40% 웃도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풍부하다 이거죠. 그리고 누가 보는 컨센서스 같은 데서도 상당히 이 종목의 이 회사에 대해서는 월등한 이게 하이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매출의 전년 동기만 하더라도 예. 한 561억 정도 기록을 했고 34%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예. 경기도 안 좋은데 불구하고 해서 이 회사는 지금 반도체가 우리가 필요하고 난항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PCB 반도체 관련 검사 장비용을 이제 만들고 하고 하니 예. 아무튼 이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건데 지금 이 상승세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로 보시면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고점이 지금 최고점이 지금 21만 6천 원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전고점 이상도 중장기로 보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근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종목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이게 떨어지거나 하는데 본인 종목이 계속 시간이 있는데 조금 올랐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진입한 게 잘 샀는가 회사 이름만 알고 샀는데 이게 과연 어떤 회사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경쟁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조금 수익을 다른 종목으로 괜히 들어가셔서 빠지는 것보다는 이 30%라는 것은 사실은 주식하신 분에서 많은 부분입니다. 예. 어쩌면 많은 부분이니까 이거를 가져가시는데 저는 한 20만 원 선까지 예. 충분히 올라가니 20만 원 선에서 좀 팔고 싶으시면 약간 비중을 조금 빼시고 올라가더라도 저는 사실 한 3만 원까지도 이상 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52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갈 종목으로 이게 보고 있기 예. 때문에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한번 이렇게 컨설턴스 같은 걸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예. 요 종목 우리 잘 진입하셨고요. 옥석입니다.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나셔서 축하드리고요. 예. 일단은 20만 원까지만 한번 가신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조금 비중을 15% 정도만 줄이시고 아니면 그 부분만 올라가시든 아니면 그때 이제 청산하시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전현님, 다른 종목들 다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익이 나 계시니까 여기서 더 챙겨도 괜찮을까 고민을 좀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20만 원대까지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안심하고 좀 보유를 하셨다가 20만 원대에서 매도를 할지 비중을 줄일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리노공업 살펴드렸네요.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서 강태영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SPG인데요. 자, 매수하신 가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13,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자, 비중이 20%입니다. 자, 지금 SPG의 현재 가격 보면 11,250원까지 좀 떨어져 있죠.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아마도 매수하신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1월 달쯤에 14,600원까지 갔었는데 그 전후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SPG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SPG인데요. 자, SPG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되게 좋게 보고 네. 저도 가끔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자, 지금 14,600원이 1월 7일 날 고점이었었는데요. 제가 연봉을 좀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예. 이게 사상 최고가네요. 14,600원이 예. 사상 최고가인데, 자, 작년에 우리가 시장이 고점을 찍은 자리, 그 자리가 이쪽 있죠. 3,316포인트. 네. 6월 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예. 자, 이 종목은 그러고도 뭐 좀 빠졌다가 다시 그냥 쭉 들어올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시장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 뭐냐 하면 실적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강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이 감속기는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SPG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는 한 55% 정도 감속기 시장에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또 소형 같은 경우는 80% 정도예요. 네. 근데 이 감속기가 로봇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품이거든요. 로봇 산업. 예, 그래서 이 감속기가 로봇 쪽에서 원가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 돼요. 그렇게 커요? 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로봇 관련된 것들 만드는 이 업체들이 감속기는 사다 써요. 예. 거의 뭐 지금 우리나라에는 좀 우리나라 걸로 좀 모자라서 일본에서 사다 쓰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SPG가 거의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제가 가끔 가다가 업종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예. 저는 지금 올해 가장 좋은 업종 딱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예. 저는 로봇 산업을 꼽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분위기가 좀 대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뭐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 아무래도 신산업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서도 마찬가지 그 작년 초에 그 TF 팀을 만들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 한 13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삼성의 전장 사업부가 한 18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로봇 사업부 이쪽이 130명 정도 벌써 된다라면 이건 확실하게 키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에서도 정의선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자동차가 우리 회사의 매출의 한 50% 정도, 그다음에 플라잉카가 20% 정도, 로봇이 30%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일론 머스크도 야, 우리는 올해는 전기차보다 로봇에 신경 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 SPG예요. 자, 일단 뭐 그렇다라면 커가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실적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3,100억 정도 됐었습니다. 매출액이. 근데 2020년도에 3,500억, 작년에 4,000억을 돌파를 했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에 뭐 한 1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예. 20년도에는 180억 정도로 늘었고 작년에는 234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 4, 5개월치 정도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한 4-5달치 정도 일거리 그 정도는 우리가 미리 선 수주를 받아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일감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뭐 기어, 모터 이런 것들도 이 납품 단가를 또 조금 인상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도 실적 부분들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긴 한데요. 네. 13,900원이면 자, 14,600원이 거의 근처죠. 가였으니까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서 예.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네.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저는 이 14,600원 이거 뚫고 훨씬 더 올라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주가라는 게 실적 따라가는 거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뚫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목표가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정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4,600원을 뚫어버리면 사상 최고가 영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목표가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게 좀 무의미하니까 그때 당시 움직이는 모습 봐서 추정을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예. 자, 요게 뭐 한 15,000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 시청자님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네.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강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태형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강력한 홀딩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15,000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SPG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을 하나만 좀 진단을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인데요. 베네치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짚어보도록 하죠. 자, 19,000원의 10% 비중입니다. 자, 이 종목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자, 신성 델타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 19,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사부분을 같이 함께 하면서 예. 하청을 밴드로서 같이 이렇게 폴란드하고 중국 남경 공장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지금 있는데요. 예. 이 회사는 되게 좋고 쉽게 말하면 2차 전지에 전장 부품도 하고 심지어 세탁기 옛날에 그런 부분도 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네. 부품들은 LG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납품했던 어허. 기업 이게 회사였습니다. 예. 근데 회사는 좋고 매출액은 좋은데 주가가 가질 않아요. 주가가 가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죠? 예, 무슨 일인지. 그래도 올해 2022년 예. 이 지금 매출액을 갖다가 추정을 해보고 3,350억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동력도 좋은 회사인데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저도 사실 이 종목을 좀 알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0원에 진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어째 보면 이 종목에서 최고점에 어찌 보면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예. 지금 지금 언제쯤 진입하신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 채팅창에. 그거는 좀 체크가 예,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네요. 힘들겠죠. 네. 예. 네, 힘들죠. 자, 그러면 혹시 시청자분님께서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안정이 되면 다시 반등하며 같이 동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저점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만 저점이지만 다시 한번 또 혹시라도 또 더 내려올 수 있다고 전제하에 예. 11,000원대 11,000원. 11,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때 되면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를 좀 사셔가지고 예. 평단가를 조금 낮추면서 네. 좀 너무 갭폭이 박스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하신 19,000원 구간이 19,000원부터 시작하고 12,000원대 구간이
제일 많은 물량대가 많이 이게 거쳐 지나간 장소예요. 예. 그래서 이런 조심을 있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추가 진입을 하시는 게 좀 약간 손해를 덜 보고 예. 나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이 종목 일단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11,000원대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가자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베네치아님의 신성 델타테크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차트를 제가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요. 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네모난 이런 박스권을 하나, 박스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예. 자, 보시다시피 박스권이죠. 뭐 박스권 밖으로 벗어나질 않습니다. 네. 자, 아래로는 뭐 2,600포인트 근처 정도, 위로는 2,800포인트 근처 정도, 요 정도 박스권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자, 박스권 내에서 보시게 되면 변동성은 굉장히 커요. 맞아요. 자, 갭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갭으로 떨어졌다가 막 난리를 뭐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결국은 박스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뭐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올라갔을 때 쫓아잡아 보면 다음날 갭으로 두들겨 맞아서 맞아요. 멘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빠졌을 때 좀 용기를 내서 잡으면 다음날 먹을 게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게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시기에는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방산주들 뭐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또 미국 쪽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저 북한이 최근에 2번 정도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예. 이게 ICBM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 추가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뉴스가 뭐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장중에 다 나온 뉴스예요. 네. 그래서 오늘 빅텍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요런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도 예. 이 북한이 좀 뭐라 그러면 그냥 현 정권처럼 참고 있지는 않을 뿐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은 높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그때그때 상황 봐서 빅텍 같은 뭐 요런 중소형 방산주들 요런 것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시장의 흐름 속에서 방산주들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네요. 자, 이번엔 최인호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네.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 주에 네. 최고의 이슈는 사실은 원달러 상승과 대선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게 많은데요.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원달러 상승이 고착화가 되기 시작되면서 네. 원자재 관련돼 있는 수입 단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민감한 종목들은 사실은 좀 조심하게 좀 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유가가 상승했는데 오늘 조정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딱 들어가는 순간 나온 것처럼 그런 이 원자재 관련돼 있는 그 달러 우리가 결제가 달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가 좀 장기화 국면이 조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서로의 이견 차가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고 지금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또 파급 효과가 또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에 제재를 하는데 우리 사실은 우리나라가 러시아한테 이게 사오거나 하는 수입한 교역은 한 10%도 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네. 크게 이게 상관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예. 그거로 인해서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아까 방산주라든지 이런 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좀 약간 관망세를 봐야 되고요. 아까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예.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이 코스피 아까 박스권을 보이다시피 네. 이 코스피가 2,600에서 2,700선 그러니까 100선이 급등락을 할 거로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제는 올랐죠. 네. 오늘 내리듯이 이게 그 박스권에서 그런 횡보적인 부분에서 오기 때문에 예. 우리 개인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비중 포지션을 좀 낮게 잡으면서 종목을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뭐 수급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인테리어, 뭐 원전, 토목, 금융 예. 이런 쪽에서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관심사 지금 시청하신 분들 진짜 쉬운 진단에서 제일 예. 많이 들어오는 바이오, 메타버스, 네. NFT, 아이고. 남북 경업 예. 이거는 진짜
너무 이게 우리가 종목을 상담하면서도 네. 상당히 좀 곤란한 정도로 너무 많이 폭이 떨어지다 보니 아픈 종목들이죠. 예, 네. 혹시 이 관련된 업종에 우리가 진입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계시면요, 다시 한 번 더 남북 경험, 그다음에 지금 새로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예. 또 한번 또 보시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가 좀 약간 안정적이면서 이제 마스크도 찍을 예 것 그렇죠, 같죠? 정점도 예. 찍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51개주 다 마스크 이제 해제도 하고 해서 예. 그런 분위기가 한국까지도 오는 분위기니까 예. 그런 거 보면 바이오도 일반 이제 치료제 뭐 이렇게 암이라든지 그런 그쪽으로도 많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혹시 예. 가진 종목들이 그런데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자, 오늘 근데 종목 진단 다 못 받으셔가지고 아쉬운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9시에는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 진단 더 도와드릴 테니까요. 미리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